안녕하십니까. 상속증여TV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그러니까 상정법상 특수관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은 상정법상 친족관계라든지 경제적 연관관계라든지 경영 지배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을 특수관계인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거래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있어서는 일단 상정법상 첫째, 시가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지간 거래, 이것은 뭐 정상적인 시가로 안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여 추정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자지간에 부동산을 뭐 사고 팔았다. 그러면 과세당국에서는 일단 부자지간에 무슨 돈을 주고받고 매매 형식을 빌어서 계약을 하겠느냐. 그것은 증여를 우회적으로 증여를 감추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증여 추정을 해서 만약에 합법적으로 돈을 금융 계좌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매매로 인정이 되겠지만, 돈을 적게도 줬다든가 돈을 많이 줬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상정법 35조 규정엔 고가, 저가 거래에 따른 이 증여 규정에 의해서 증여세를 과세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특수관계인과 거래는 일반 거래로 안 보기 때문에 상정법상 규제가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특수관계인의 범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정법상 특수관계인, 본인과, 그러니까 이제 개인과 법인을 본인이라고 그러면 본인의 친족 등은 이렇게 특수관계가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 법인은 친족이 될 수가 없죠. 개인인 본인과 본인의 친족은 특수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개인의 친족이 누구냐? 상정법상 친족은 첫째, 사촌인의 혈족입니다. 두 번째는 삼촌인의 인척, 세 번째는 배우자. 이 배우자는 여기서만큼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지, 배우자 상속공제라든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이럴 때는 민법상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배우자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있지, 사실혼 관계 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참고해 두시면 되고요. 이제 네 번째 친족은 친생자로서 타인에게 친양자로 입적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배우자, 그리고 그 사람의 직계비속,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민법에 의해서 혼인의 출생자로 인지한 자의 생부나 생모로서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든가 아니면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런 친부모는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친족 등 그랬는데, 등은 뭐냐고 그러면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이촌인의 혈족과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좀 헷갈리죠. 그걸 쉽게 풀어서 하면 직계비속의 배우자라고 그랬으니까 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저의 딸의 남편, 그러니까 저의 사이에 이촌인의 혈족과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의 부모, 조부모, 그리고 형제 자매와 배우자,
이런 사람이 저와 특수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이제 사용인이 있습니다. 사용인. 사용인은 법인이나 개인의 사용인은 뭐 본인이나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용인은 뭐 임직원을 말하는데, 사용인의 범위는 사용인은 아니지만 본인에 의해서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도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고요. 또 이 사용인은 그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도 주주와 30% 이상 출자한 그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업 집단 소속 기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생소하죠.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뭔지.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은 이 첫째 기업 집단 소속은 기업은 뭐냐고 그러면 지배력 기준이 있습니다. 지배력 기준. 지배력 기준은 뭐냐고 그러면 그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어떤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을 50% 이상 선임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뭐 영업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법인, 그런 법인들이 그 A, B, C, D 여러 법인을 거느리면서 여러 법인을 다 그렇게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거나 아니면 그 특정인과 그 특정인의 친족들이 출자를 해서 30% 이상 출자를 했는데 최대 주주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법인 하나만 출자를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을 뭐 A, B, C, D 법인을 여러 개의 법인을 출자했다. 그런 이제 그런 계열 기업들이 기업 집단 소속 기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기업 집단 소속 기업하고 기업 집단 소속 기업에 해당되는 임원, 여기서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의 임원의 범위에는 퇴직 임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퇴직 임원. 그러니까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의 퇴직 임원은 퇴직 후 3년 이내까지는 그 본인과 이런 관계에 있는 본인과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의 그 30% 이상 출자를 했거나 50% 이상 임직원을 선임하거나 그 사실상 기업 방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법인의 그 계열 기업과 임원이 그 특수 관계가 있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임원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임원도 그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특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시 대상 기업, 규모가 큰 공시 대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퇴직 후 그 5년 동안은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의 퇴직 임원으로서 본인과 위에 있는 본인과 이런 관계에 있는 본인과 그 특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네 번째는 뭐 동그라미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그 1번과 2번과 3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뭐 그 중에 3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1, 2, 3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특수관계인이거든요.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 뭐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출연해서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1, 2, 3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되는 이 비영리 법인도 본인이나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5번은 뭐냐 그러면 이 기업 집단 소속 기업 아까 임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의 임원이 비영리 법인의 이사장이다. 그러니까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비영리 법인의 뭐 이사장이다. 그러면 이 비영리 법인은 그 본인이나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고 그러면, 여섯 번째는 1번과 5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단독으로 뭐 출자를 하거나 공동으로 출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 1번과 5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전체가 다 특수관계자인데, 이 특수관계인들이 한 사람이 30% 이상 출자를 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30% 이상 출자한 영리법인도 이 개인과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본인과, 이걸 본인이라고 그러면, 이 개인과 법인을 본인이라고,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일곱 번째는 뭐냐고 그러면, 1번과 6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뭐 단독으로 출자하건, 그러니까 1번과 6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수관계인이죠. 특수관계인이 그 중에 1인이 출자하건 아니면 그 전체가 출자하건 일부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50% 이상 출자한 그 영리법인도 뭐 본인과 이 특수관계가 있다. 여덟 번째는 뭐냐고 그러면 1번과 7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규모가 더 커졌네요. 1번에서 7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합쳐서 투자하건 이 1번과 7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으로서 뭐 일부를 그 출자해서 설립한, 그 출원해서 설립한 그 비영리법이나 법인이나 아니면 1번과 7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러면 이 비영리법인도 본인인 개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수관계인의 범위, 이 부분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그 특별히 질문이 많은 그 몇 개만 추려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내용 중에 뭐가 많냐 그러면, 일단 그 본인이 뭐 A법인에, 본인이 A법인은 이제 단독 법인이에요. 법인이 하나가 있는데, 갑이 그 A법인에 30% 이상 출자를 했는데, 30% 이상 출자한 이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갑과 특수관계가 있냐 없냐, 이걸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것은 여기에 걸리죠. 6번에 해당돼서 갑이 A법인에 30% 이상 출자를 했다. 그러면 갑법인의 직원들은, 그 A법인의 직원들은 갑과 특수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하나 질문이 많은 것이, 그러면 이제 갑이 A법인만 이렇게 출자를 했어요. 아까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은 최소한 2개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근데 A법인만 갑이 출자를 했는데, 이 A법인의 그 우리 갑과 전혀 친인척 관계는 아니에요. 갑과 친인척 관계는 아닌데, 그 이사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이사를 하다가 퇴직을 했을 때, 이 우리 퇴직 임원으로서 갑과 3년 동안은 퇴직 임원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냐 없냐, 갑이 A법인에 30% 이상 출자를 했을 때 이 을은 갑과 특수관계가 있냐 없냐, 이걸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것은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2019년 2월 12일 이후에는 특수관계가 없어요. 갑, 을이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또 다른 이건 특정법인 뭐 하나만 갑이 출자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경제적 연관관계 이런 게 없다고 보면 갑과 을이 친인척 관계가 아니다. 그럼 퇴직을 해버렸으면, 그리고 을이 A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다. 그러면 을의 임원으로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2019년 2월 12일 이후에는 뭐 퇴직 후 3년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바로 뭐 특수관계가 없는 걸로 이렇게 법이 개정됐으니까, 이거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이 부분 특히 2019년 2월 12일부터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 시청자 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면 일반 국민이라고 상당히 난해할 수가 있고요. 우리 전문가 분들도 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저한테 종종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이제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얽혀가지고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법인과 개인이 얽혀 있으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정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정법에 관련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가족법인의 허와실, 가족법인이 굉장히 요즘 핫하죠. 왜 핫하냐 그러면, 실은 상정법에서 절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납세자들이 절세 방법에서 절세 구멍이 생긴 부분이 과세당국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다 법을 개정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가족법인을 통해서 상정법 내용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 가족법인에 대한 장점과 단점, 허와 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증여TV 임채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